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쿠십니다. 오늘은 47번째, 47번째라고 해야 되나? 쓰다고요? 웃음 참았네.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안조님의 소설 월플라워입니다. 네, 월플라워는 무슨 뜻이죠? 무도회 가면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아, 그 벽에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남자 여자들. 네. 너무 슬픈 뜻이다. 그 나 왜 벽에 월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스펠링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사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뭐예요? 뜻이야? 벽에 피는 꽃? 아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공이 조폭인데 네. 다마가 있거든요. 담아? 소세지에 다마 이렇게 조폭들 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구슬 박는 거. 아, 시술! 확대 시술 뭐 그래서 이런 거요? 그게 이렇게 꽃처럼 박혀서 네. 그거 플라워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해바라기라고 불렀죠. 아, 진짜? 그거를. 네. 그거 해바라기라고 그냥 은어로 그거 자체를 그렇게 하는데 해바라기 한다고. 어릴 때 참 궁금했었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어. 좀 이해가 사실 안 되지만 드래곤볼도 아니고. 무섭다. 찾았어야 돼. 볼은 많을수록. 자기야를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왜?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해주세요. 박지윤의 자기야? 갑자기 와, 이제는 스피커마저 함께 하겠다며. 자기야 이러는데? 고양이들 놀란 거 아니야? 갑자기 불러야 놀란 거? 돼요? 몰라요. 조용히 해. 경고, 방송사고. 난입했어. 클로버도 방송이 하고 싶어서. 몰랐네. 미안해. 오빠에게 클로버 내가 너무 방송 욕심이 있었네. 갑자기 바보 한 명 끼어있는 느낌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바보잖아요. 되게 귀엽겠다. 나는 디엘러님이 네 적게도를 보시고 네. 셀프 칭찬 방법을 올려주셨고요. 네. 네, 제가 고양이 껴안고 해봤습니다. 네. 끝까지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장 욕을 많이 했나봐요. 이장은 욕먹을 수밖에 없어. 녹음할 때도 웃겨서 이장수 새끼, 아, 그랬었어요?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네. 막 이러고. 아, 그랬구나.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니루일님이 애청자시라고 네. 이제서야 댓글 남겼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림피언에서 네. 그 털없는 신인류에서 빵 터지셨다. 그랬구나. 네.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화했다고. 부러워했던. 아, 내가 부끄럽다. 얼마나 털 일이 편해. 엄청 많이 했다고요. 아, 그랬어요? 자각이 없어요. 나고 싶은 데만 나고 싶다. 제가 원하는 데만. 정수리에 좀 많이 났으면. 그리고 마도조사 방송계 없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마도조사 저도 중들을 봤죠. 다 마도조사 보셨어요? 아니요, 다 못 봤어요. 음. 중간에 이탈했어요. 중간에 절대쌍교를 시작해버렸네. 그래서 절대쌍교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중국 드라마 너무 질려가지고 맞아. 가끔 봐야 돼. 네, 맨날 보면 안 돼요. 한 번에 또 40개 50개 보니까 어. 질리는 거예요. 또 한동안 못 보고. 맞아. 아무튼 마조조사는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은 하실 계획인가요? 원래 맨날 개다래님이 쓰셨는데 제가 대본을 써보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 소설판으로 할 거예요? 일단 소설이 원작이 소설이 원작이니까 소설 얘기 위주로 하고 네. 드라마는 넣을 수 있으면 넣는데 사실 드라마는 그거 그리고 원작이랑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아, 달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애니메이션이 지금 하고 있어서 얼마 안 한국어 남았어요. 더빙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다면 추천 순서 드라마 1번, 소설 2번, 애니메이션 3번? 그냥 소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전 드라마를 먼저 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약간 3D에 음. 그 거부감 있으시면 아, 그런가? 2D를 좋아하시면 그냥 소설만 보시고 나는 그냥 중두도 좋아하고 호연님 원래 중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괜찮았을 수도 있고. 전 중국 사극을 저는 매우 중국- 좋아하기 아, 때문에 저도요.
최고. 저도 중국 사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도 원래 잘 안 보는 아, 미드만 그러면은- 보는 그러면 사람인데다가 해볼 수 있어. 네. 그러면 그 느낌이 없지. 중국 아마- 드라마 특유의 감성이 있고. 약간 그래서- 아무튼 나도조사를 제가 대본을 써보기로 했는데 네. 이게 네. 어떻게 성공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네. 걸리고요. 이게 되게 긴 소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사권이 용량이 두꺼워요. 많은데 네. 이북으로만 3권이잖아요. 4권만. 그쵸. 근데 페이지 수가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 아. 되게 복잡해요. 아무튼 주석도 되게 많고. 많고. 주석도 많고 설명할 거 많아서 조금 드라마에도 주석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제가 써서 좀 정신없는 대본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대본을 네. 완성하게 된다면 와. 하게 이거는 되지 않을까. 금방은 힘듭니다. 네 아무튼 계획은 기다려주신다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네네네. 그리고 비엘러님도 이제 올림피언 보시고 또 진화된 인간 아, 부럽다고 아 그렇구나. 모두가 그게 부러워한다고. 웃겼구나. 감사해요. 그리고 세이라자대 세라자대요? 변태 필독서라고 이 아. 한여름님 작가님 다른 작품인데 네네. 저도 추천했던 건데 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큐큐님이 최애작인 도둑을 다룰 예정이라고 해서 도둑들? 이분이 저희한테 10,000원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요? 그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100회 1000회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이제 50편인데. 전에까지 할수 하려면 있을까?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지?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피해를 봐야 돼. 볼 수는 볼 수 있는데 있는데 가서 그런 체력이 될 것인가. 제가 그때까지 연금 복권에 당첨되길 빌어주세요. 놀고 먹겠다는. 그리고 네. 네 안녕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적게도 검색하다가 신기한 채널을 찾으셨다며 네. 라디오 듣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라디오 맞고요. 네, 듣는 채널이에요. 사실은 라디오입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선대시구나. 네. 선대 딸고 들으시려는. 아, 그렇구나. 재밌게. 이건 적해도 빨이네요. 적해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네. 저희도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네. 적해도를 어쨌든 등에 있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네. 어떤 분이죠? 안조님은 네. 안 좋은 일이란 줄 알았어요. 이름이 안조예요. 포스타입 운영 중이시고 네. 음지동 활동하시는데 연재를 계속 올리세요. 네. 그래서 연재 올리고 거의 다 연재를 하다가 이제 완결이 되면 그때 이제 예약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되게 당연한 착실한 스타일이다. 네, 네. 작년에 처음 글을 쓰셔서 네. 책을 냈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4책 냈어요. 네, 네 작품. 아, 진짜요? 4권이 아니고? 장난 아닌걸? 네. 머리에서 막 쏟아져 나오나? 이야기가. 갑자기 각성했나봐.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보다 손이 못 따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9년 2월에 이제 엠브레이스라는 미스테리 추리 반전 작가님와의 사랑 가득 치유물을 사랑 가득하긴 해요. 치유물이겠지. 두 사람이 치유됐으면 됐죠. 그럼. 네, 미남공, 백수공, 무신공, 수완정 다전공이고 기억상실공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기억상실인 채로 나와요. 아, 그리고 이제 서스펜스. 여기 나온 애들이 월플라워에도 잠깐씩 나오는 애들인가? 걔네요. 아, 네. 해커수, 여장수, 미인수, 강다니수, 짝사랑수. 여장을 해요? 처음에 여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도 좀 나와요.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는 건지 좀 나오고. 네. 그리고 19년 4월에 춤추는 고래, 이거 제가 알기로 W동에 그때 연재를 했었는데 개그물, 학원물, 20일수물, 이거 세가살이에요. 진정한 이거. 왕앤 토스트는 모르겠다. 아, 왕앤 토스트 맞지. 그리고 청개물. 보니까. 네, 이거는 정말 완벽한 세가살입니다. 그리고 19년 8월에 문라이트 패스라고 현대 판타지 사건 미스테리 추리물이고, 이거 세계관이 독특하고 영혼을 만들고 관리하고 파괴하는 이런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자들인데 이거를 영혼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저승 같은 느낌인데.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이제 회수를 해서 네. 얘네가 다시 이제 다음 삶을 살 수 있게끔. 저승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자들 중에 이제 영혼 하나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균형이 이제 깨지는? 버그가 생겼나?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균형이 어려워. 안 맞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원인을 파악하고 버그를 어느 잡아야지. 게 문제인가 이렇게 관리자 하나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엠브레이스의 오솔이라는 캐릭터가 깜짝 등장을 해요. 깜짝 등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나오고 까메오 주려. 까메오. 요거 되게 특이해요. 소설이 하여튼. 아 그래요? 네. 세계관이 너무 특이하다. 영혼을 빚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분업화가 되어 있어. 네. 공장이군요. 그쵸. 그런가 그래서 막 봅니다. 그거를 또 이제 뭐 저기 나무에다 이렇게 해서 뭐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인도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되게 그 느낌 난다. 베르나르 베르메르? 아닌가? 나무라는 이거랑은 다른 느낌인데 네. 신들이 일을 하듯이 하는 장면이 신들도 노동처럼 노동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작품이 있었고 네. 그리고 19년 12월에 이제 월플라워는 엠브레이스의 오소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수. 그리고 엠브레이스 마지막에 등장하는 서브 커플로 나오거든요. 네. 오소리가. 그래서 엠브레이스 이후 이야기고 전작을 안 읽어도 괜찮았죠. 안 읽어도 이걸 읽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약간 초반에 좀 궁금은 했어요. 초반에 그건 이제 여기 나오는 엠브레이스에 나왔던 애들이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름이 누군지 나와서 모르니까. 설명은 안 얘랑 얘가 갖고 자기는 남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뭔데? 관심 없어. 얘는 누군지 뭔데 몰라서 남았다는 거야? 관심 막 이러면서 없어. 이렇게 봤지. 보다 보면 대충 알게 되는데 무슨 느낌이었는지는 알 것 같다. 그래도 읽고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쵸. 네, 이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 월플라워에서 이 커플의 첫 떡밥은 엠브레이스에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구나. 월플라워 읽으려고 하면서 엠브레이스를 읽었어요. 아 네네. 네. 잘 봤네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근데 이제 이 커플의 덮밥을 먹고 엠브레이스에서 이 메인 커플은 저는 약간 좀 잊혀졌어요. 약간 취향이 더 이쪽에 가까웠구나. 덮밥이 너무 강렬했어.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군요. 인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엔간하면 둘 다 읽으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포스 타입이랑 W동 익명 완결란에 본편 부분인 파트 1이 올라가 있고 엠브레이스도 올라가 있어. 네.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 필요는 없고 그냥 포스 타입 가서 읽으시면 되니까. 하지만 외전은 없으니까요. 외장은 구매해야 볼 수 있어요? 네. 네. 나은 것 같아. 그쵸. 키워드는 현대물, 사건물,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L의 사건 뿌리기라고. 러브의 사건 뿌리기. 그리고 약간의 조폭물, 나름 일상물, 해피엔. 일상이. 일상 있어요? 그네들에겐 일상이나. 어둠의 세계의 일상. 어둠의 세계의 일상. 네. 해피엔딩입니다. 네. 주인수인 이우연은 31세. 어둠의 세계에서 위험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한참 동안이라고 합니다. 몇 살이나? 모르겠어. 많이 어려 보이나 봐요. 진짜 많이 어려 보이나 보다. 31세의 동안이면. 해커, 야군반, 시체 처리, 살인 청부 등등의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어둠의 세계구나. 각기 하는 일마다 다른 별명을 쓰고 있대요. 아. 귀여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해킹은 족제비, 경호는 독수리, 네. 살인 청부 및 시체 처리는 오소리. 이렇게 그 오소리구나. 근데 이렇게 다 쓰고 동물이어서 귀여운데. 코끝에는 점이 있고요. 네. 잘생겼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이마가 이쁘다는 묘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코끝의 점이 매력점이라고 네. 하는데 네. 수는 그걸 없애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안타깝네요. 인상이 남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구나. 범인의 특징. 그래서 안 왜 된다고 점이 있었어요? 없애고 싶어 하지만 실패했죠. 왜 실패를 하지? 돌팔이었대요. 돌팔이였고 안타깝다. 수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위치는 동업자한테도 숨기는데 그러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테러와 증거인멸을 위한 폭탄까지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액션 영화 같아. 작가님 말에 의하면 중강수
이것은 무슨 중강수, 능력수, 네. 코의 점이수, 다른 네. 곳에도 점이수, 짝사랑의 실패수, 아, 저런. 짧은 입덕 부정기 격수, 약간 까치수, 반말수, 친데레수. 근데 수치고 되게 강력한 캐릭터네요. 능력수입니다. 공인 줄 알았어, 처음에. 듣다가. 하지만 공한테는 지게 돼 있지. 전작이 엠브레이스? 네, 근데 아까 그 말했던. 작품 주인공이 권태원이고 네. 주인수가 도웅규인데 도웅규도 뒷골목 해커인데 거기서 본의 아니게 짝사랑하는 권태원의 네. 큐피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오늘 작품의 주인수고 사랑에 실패했네요. 그렇죠. 엠브레이스 마지막에 수는 짝사랑하는 권태원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네. 도웅규한테 일을 같이 하자고 했다가 어떤 약을 맞게 되는데 저런. 그리고 그 약에 해독제를 준 게 오늘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진정한 짝을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해독되는 동안에 둘이 덮밥을 먹은 과거가 있고 아, 이게 인상 깊었던 그 장면. 네, 그렇습니다. 개다래님 기준에서 좀 많이 오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엠브레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커플이 메인으로 막 나오는 이 월플라워를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개다리님이. 기대에 부응하나요? 부응했으니까 이 방송을 하겠지? 엄청 부응했나요? 단관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거 방송인 줄 영상으로 나가는 방송인 줄. 좋았어요. 아무튼 수한테 4년 전부터 거래를 같이 하고 있었던 송큐라는 브로커가 의뢰를 해요. 네. 정보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정보상. 의뢰 내용은 경호였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술집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경호하라는 의뢰였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 일이고 2주에 8천만 원이라고. 우와, 장난 대박. 아니다. 대박.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했어. 수는 기본적으로 몸값이 비쌌는데 의뢰인이 부자거나 일이 난이도가 좀 있나 맞아.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크면 위험이 더 크다는 그죠. 당연한 위험 생각이죠. 수당이 있는 거지. 응. 너무 급하게 일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보험용으로 의뢰를 하는 거고 지키다가 상대방을 죽여도 되고 딱 2주만 하는 거라고 깔끔한 일이라고 답을 해줍니다. 이 송큐라는 브로커만. 브로커가. 의뢰에 대해서 통화 중에 네. 수 집에 경보음이 울려요. 침입자. CCTV로 보이는 상대는 새까만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계단을 내려와서 지하철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안녕하고 인사를 하죠. 얘가 메인 공이고 아, 이름이 최성훈. 이미 한번 만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36세. 그리고 사유파라는 조폭 단체의 보스이고 조직의 보스. 그리고 보스에 앉은 지는 반년쯤 됐다고 합니다. 머리 조킥으로 유명하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 강공. 해바라기 공을 합시다. 네. 강공 해바라기공. 눈 색깔이 회색이공. 오. 손 털고 있는 조직 보스공. 아, 똑똑하공, 능력공, 매우 직진공, 싸움 잘하고, 음담패설공입니다. 저런. 근데 원래 동업자한테도 집을 알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수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지? 수도 궁금해요. 수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왔을 때 당황해서 이 새끼가 어떻게 왔지? 너무 무서웠겠다. 수의 집을 작업실이나 요새로 쓰고 있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문한 유일했던 사람은 권태원이었어요. 수의 그 짝사랑 상대였던. 전작의 네. 공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떻게 공이 왔지? 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권태원을 막 의아해합니다. 때렸나? 아니 당장 불어. 당장 불지 못할까? 막 이랬나? 걔가 그런다고 불애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걔 또 강력한 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작의 그 덮밥 사건 이후로 보름이 지난 상태였고 네. 수는 그때 공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었냐면 얘가 밤새 강압적으로 덮밥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무도 안 썼대요. 아이고. 근데 이제 뒤처리는 깨끗하게 해줬는데 네. 이게 수 기준에는 덮밥 매너가 거지 같다 라고 매너의 문제인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어서 네. 별로 좋게 안 보였어요. 좋은 추억이 아니었구나, 수한테는. 힘든 추억이었죠. 아, 좋지만 힘들었다. 음. 그래서 공이 이제 들어와서 뭐 하고 있었냐 막 이런 정도 들여보내졌어.
수는 답하기 짜증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담배를 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이 그걸 방해하면서 라이터를 뺏어가요. 수는 달라 그러고 이제 공이 보름새 벙어리 된 줄 알았네 막 이러면서 네. 잘 지냈냐, 네. 그때 이제 덮밥 먹은 거 괜찮았냐, 배탈 안 났냐 물어보면서 수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목을 쥐었어요. 헤드락이죠. 헤드락 하면서 목을 약간 조른 느낌이었어. 그래서 수는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잘 지냈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네. 그 덮밥 사건 이후로 네. 공이 연락이 계속 왔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덮밥 먹고 얘가 애프터가 이제 있었어. 수 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놨는데 받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름도 약간 애매하게. 그랬는데 이제 딱 보고 어씨 싫은데 이래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르는 번호 안 받아 이러면서 철벽을 쳤어요. 말이 안 되죠? 공 이름으로 저장된 이름이 떴는데 아니 똑똑하면 저장 안 돼도 외우겠다. 그래서 이제 공은 수가 위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네가 덮밥 먹다 알려줬잖아. 정말? 아 그때 약에 맞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정신 상태가 나가 있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그런가? 어쨌든 그러면서 궁금하면 내가 저기 지금 침대에서 재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찐이다. 그러면서 문 안 열어줄 줄 알았다고 딱 이 그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그래. 그렇네? 내가 왜 열어줬지? 왜 들여보내서 없는 척 했어야지. 네, 그래서 스스로 놀라요. 그래서 나가라고 막 이러니까 공이 약속 있냐고 네. 데이트 신청하려고 물어본다 막 이러니까 수가 시간이 없다면서 바쁘다. 네 그러니까 공이 아쉽다면서 명함을 주고 네. 이제는 전화 받아 하면서 아, 나가요. 공 매너 있는데? 잠자리 매너 없었다. 수한테는 매너가 있어.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음날 이제 수는 브로커인 송큐랑 애완견 동반 카페에서 만났어요. 좋겠다. 송큐가 이제 반려견이 윈디를 키우고 있거든요. 수가 이 윈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윈디를 쓰다듬으며 그래서 둘이 이제 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는 송큐가 이제 이를 물어다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키는 거가 일의 이제 끝이고 네. 그리고 살인사주는 안 받는다. 아, 따로. 네. 규칙이 있군요. 네, 의뢰인이 또 뭐 쟤를 죽여 이러는 거는 자기는 안 하고 네. 그리고 의뢰인이랑 갑을 관계가 아니다. 음. 나는 딱 이 일만 하면 아무 관계가 아니다. 내가 갑이다. 나는 이 일만 해준 사람이야. 하인으로 넌 내 대하지 보스가 말라. 아니야. 네, 그거를 확인받고 네. 하기로 해서 이제 그걸 물어봤고 그래서 이제 송큐는 그거를 이제 확인해줬어요. 네. 그러고 의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서울에 있는 센서리라는 4층짜리 클럽이 있는데 그 네. 클럽의 사장이 의뢰인이고요. 이게 뭐 지하 1층이 홀이고 1층과 2층이 홀을 내려다보는 바와 테이블로 돼 있고 3층은 룸이고 4층은 침실인데 이제 성매매로 불법 성매매겠죠.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만 불법 아니에요? 여기 한국인가요? 한국입니다. 네, 불법이네요. 서울이라고 돼 있으니까. 불법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업장이에요. 네. 그래서 영업시간이 저녁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지키면 되고 아, 그 외의 시간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다. 집에서는 안 지키니까. 그쵸? 집에선 다른 사람이 지켜주나? 알아서 하겠죠 뭐. 네. 부하들한테 시키겠지. 경호하는 거 자체는 비밀로 돼 있고 사무실은 4층이고 그러면 눈에 띄게 이렇게 옆에 서 있을 수도 없네요. 그냥 사무실에서 혹시나 이제 뭐 위장으로 공격을 이렇게 받 앉아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수는 이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쵸. 네. 돈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아니, 저기 누군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오기 전에 몇 명한테 까였냐 물으니까 네. 3명한테 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까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송큐가 이거 물으면 안 돼. 너 이미 내용을 다 오케이 했어. 들었으니까. 응. 그래서 의뢰 상대가 음. 최성훈이라고 알려줘요. 아까의 곰. 아, 노리는 사람이? 네. 아. 그래서 센서리 사장이 성쿠파 2인자인데 네. 제대로 찾아왔는데? 자기 부하들이 이제 공 지역의 술집 직원들한테 해코지했고 그 불똥이 튈까봐 의뢰를 한 네. 거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의뢰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수가 생각했을 때는 조폭이 선수를 끌어들인 것도 이상하고 아니 이게 뭐 언제 찾아올 줄 알고 맞아. 그렇지 기간을 딱 정해놓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구파랑 사유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네.
성구파는 12년 전에 경기 남부가 기점이었는데 서울로 세력을 넓히다가 서울 목전에서 멈췄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하면 서울이 점점 늘어나길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사유파가 겁먹어서 그렇다. 아. 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제 사유파에. 네. 사유파에. 근데 성구파 주장에 의하면 자기네 원래 여기까지 키우는 게 계획이었다라고 정신승리.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클럽 센서리는 작년 성구파 2인자가 개인 자금으로 사들인 클럽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유파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불법 사업을 접고 건전한 회사로 전직 중이고. 탈바꿈 중이군요. 네. 돈 세탁을 하면서. 세탁, 돈도? 돈도. 사업 세탁이 아니고. 사업도 세탁하고 돈도 세탁하고. 그래서 딱히 성구파 주장대로 작은 시비로 전쟁을 벌일 조직은 아니었어요. 양지로 나오고 네, 있기 선포하고 있어서. 수는 이제 계속 꺼림직해서 성구파의 뒷조사를 해요. 네. 경기도 이제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하기 전에 센서리 근처 카페에서 탐문을 했는데, 네. 뭐 사람들이 이제 떠드는 걸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네. 뭐 진병건설이라는 그런 건설회사의 대표를 언급하는 네. 대화를 들었고, 뭐 클럽 룸에서 명함이 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센서리로 가고 있는데 공한테서 전화가 와요. 수는 이제 안 받으려 하다가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어요. 네. 얘가 왜 자꾸 전화하는지 수는 의아해해요. 네. 수는 얘가 덮밥이 너무 맛있었나 보다. 사랑인데.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 또 모르니?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은 또 수한테 시간 되냐고 치근떡대요. 일하는 중인데요. 수는 바빠. 네 시간이 없다고 계속 너한테 줄 시간 없다 그러니까 공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 그 와중에. 틈 좀 달라고. 공이 엄청 뭔가 멘탈이 좋네요. 네. 계속 까이는데도 잘 붙어있어. 계속 직진맞아. 공이 이제 틈 좀 달라고 하는데 수가 그러면 내일 아침 1시간만 주겠다라고 하고 네. 공은 영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수가 이 말투가 빈정거리는 말투는 아니었긴 한데 뭔가 네. 그냥 좀 짜증이 났대요. 성격이 더러워. 그리고 이제 공이 자꾸 연락 오는 게 불편했고 약속을 잡아놓고도 괜히 약속 잡았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수는 업무용 가명으로 독수리 주희찬이라는 네. 이름을 썼어요. 센서리 입구에서 이름을 말하니까 수의 사진이 박힌 사원증을 주면서 4층 0번 방으로 가라고 해요. 네. 고작 2주를 일하는데 사원증을 받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금방 뽑혀서 주던데. 수는 자신의 얼굴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게 싫었어요. 어쨌든 목표한 방으로 가서 신분확인을 받고 들여보내지는데 큰 책상과 그 앞에 소파가 있었는데 의뢰자는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서로 소개를 합니다. 성구파 2인자의 이름은 현우현이고 네.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어리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렸어요. 나름 부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뢰자는 수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지? 예뻐서? 외부 사람이고 이러니까. 용병이라서? 그리고 약간 너무 가벼운 몸으로 들어오니까. 호리호리. 그래서 별로 안 세 보였나 보다. 의심을 하고 수한테 식구가 죽는 것보다 남이 죽는 게 낫지 않냐. 너 내 칼바지다 이런 얘기를 와, 합니다. 그 와중에. 네. 수는 자기 목숨값 8,000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 죽음까지 생각하는 거 보니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라고 삐딱하게 말합니다. 수는 외근이 많은지 물었고 의뢰자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수는 마지막으로 지키다 사람 죽여도 내 잘못 아니죠? 라고 물었고 확인을 받아요. 네. 수 틀리면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는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책을 봅니다. 의뢰자는 계속 수가 못 믿어온 데다가 수가 편하게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있으니까 너무 릴렉스했구나.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툭툭 던지고 입구 안 지키냐고 하니까 부하가 입구에 있지 않냐며 한기로 흘려요. 굉장히 신경 쓰지 않아. 8천만 원만큼 일을 하라고. 나는 준 만큼만 일할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한참을 일하던 의뢰자가 갑자기 술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네. 술 서빙한 애가 술을 깔면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네. 뭐지? 수는- 테스트인가? 테스트였어. 정답! 정답! 천재. 바로 자화자찬. 박차올라서 네. 박차올라 자신의 칼을 꺼내면서 네. 남자의 손목을 칼날로 맞고 긋진 않았습니다. 손목을 칼로 박았다는 줄 알았네.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목을 틀어쥐었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테스트였고 우와. 의뢰자는 비싼 돈을 들였는데 실력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지. 수가 그래서 그럼 얘 죽여도 되냐. 물었고. 그러지 마세요. 의뢰자는 아끼는 애라고 맞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수는 그러면은 얘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공격하기 전에 눈치를 보냐고 면박을 줬어요. 연극인 걸 알았구나. 눈치가 빨랐어. 맙소사. 이런 오늘, 눈치는 빨라. 오늘 수는 대단한데. 이런 눈치가 빨라. 이런 눈치는 빨라요. 일만 잘하는 스타일. 일만 잘하는 스타일. 의뢰자는 변실장이라는 부하를 부르더니 애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아니 애들한테 연기는 할 수 없잖아요. 애들이 연기를 어떻게 배워. 애들 연기까지 까여야 되는 눈치 거야. 있는 빠른 애들이 액션 연기 좀 배우. 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면박을 줘서 자존심 상하고 김새지 않냐고 나무랍니다. 의뢰자는 찌질하게 술을 옆에 두고 비교질을 하면서 정치질을 시전하죠. 불쌍하다. 따르는 애들이 있는 게 이상했어. 그래요? 성격이 너무 이상하구나. 찌질해서. 수가 자기 대신 눈 파먹힐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번 임무의 가명이 독수리라서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네. 헛소리가 듣기 싫어서 헛소리였어. 그럼 헛소리죠. 개소리지. 돈을 더 부를 걸 그랬다. 맞아. 후회를 하면서 화장실에 간다며 이거 자리를 피합니다. 듣는 것도 고역이라고. 정신공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의뢰자는 자기 안 지키고 화장실 간다. 지랄을 하죠. 피곤한 놈. 꼰대의 진상이었습니다. 안타깝네. 30대 중반이면 젊은데요. 젊은 꼰대죠.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젊은 꼰대. 젊고 어린 꼰대. 어. 가장 무섭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수는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 꽤 유명한 브로커이자 정보원인 서혜인이라는 여자예요? 네네 그분을 마주치는데 서혜인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 테이블에 와서 놀다 가라고. 여기 클럽이었지? 우리 테이블 담배 완전 프리임 이러면서 원래 실내 흡연 안 되지만 우리 테이블에서는 괜찮아 이러면서 술을 끌고 와요. 근데 그곳에 짝사랑남의 애인이었던 도은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 연적. 연적. 과거의 연적. 인가? 지금 그래도 만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감정이 없어도 그쵸. 이미 빈정이 상할 것 같아. 도은규는 수가 권태원을 짝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더 싫죠. 수는 껄끄러워서 적당히 인사하고 분위기 맞추다가 나오려는데 권태원이 도은규를 마중 나와서 데리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빡치죠. 아이고. 수는 스스로에게 한심함을 느끼면서 계약 시간까지 조용히 있다가 칼퇴근을 하고 네. 최성훈과의 약속 장소로 가요. 우리 공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속 장소는 호텔이었는데 갔더니 공이 일하다 왔냐고 묻는데 수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면서 할 거면 해! 막 이러니까 뭐라고? 공이 뭘? 이러고 물어요. 네. 그래서 수가 덮밥 먹자고 부른 거 아니야? 이러니까 네. 공이 2번 데이트 신청했다가는 장기라도 팔겠다며 가짜는 감정 쓰레기통 취급은 사양이라며. 공이 참 젠틀하네. 그쵸. 수 생각에는 네. 공의 행동들이 다 덮밥 먹자는 신호로 보였거든요. 아니야, 사랑이라고. 아니, 이제 수의 아직트에 들이닥쳤을 때도 네. 키스하고 더듬고 갔고. 하긴 네. 했구나. 키스만. 유혹을 하긴 했구나. 키스하면, 이게 수가 그때 점프수트 입고 있었거든요. 작업 중이라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죠. 작업복을 위아래 입고. 붙어 있는 옷이요? 네. 거기에- 그래서 안전했던 건가? 아니요. 그 안에 손 넣어서 다 만졌다고요. 이 만질 거 다 만졌어. 이미 다 했네. 그러고는 이제 방금 오니까.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죠. 방금도 샤워하고 가운 차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면 덮밥 먹자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래. 오히려 이제 수는 황당했어요. 네. 수는 출근 첫날이 그지 같았단 말이에요. 업무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의뢰자도 그지같이 자기 짝사랑 한 사람도 그 만났지. 커플도 봤지. 만나고 그래서 일탈이 필요했는데 네. 공이 이제 그런 수한테 내가 나갈 테니까 쉬고 가라고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해요. 수는 공한테 쫓아가서 덮밥 먹자고 하니까 공이 다시 한번 감정 쓰레기통은 사양이라면서 수가 좀 무례했네요, 오늘은. 네. 그랬죠. 너무 덤볐죠.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자고 가라면서 하고는 호텔방을 떠나요. 우와, 공 뭐지? 멋있다. 멋있는 사람인 건 맞죠? 젠틀해요. 네. 수한테만. 네, 그렇군요. 수 성장 과정이 나오는데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었다고 하는데 네. 공사판 일용직을 하는 아버지가 매일 취해와서 술을 때리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버리지. 너가 쓰레기라서 맞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다가 이웃 대학생 누나 신고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은 경고만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까지 올 일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받고 그쵸. 애기는 모르죠. 그 후에는 반항도 하고 그러다가 그 대학생 누나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서 좋은 그때부터 누나다.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혈혈단신으로. 위험하긴 한데. 근데 그때가 초딩 때였어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말단 조직에 들어가서 약심부름 같은 거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이 꽤 많구나. 그러면서 얻게 있긴 되는 정보를 사고 팔아서 범죄의 도시. 16살에 방한칸을 얻게 됐고 그 후 컴퓨터를 사서 네. 아는 누나한테 배워서 해커 일도 하게 됐다고 해요. 이 누나들이 같은 누나들인가요? 다른 누나들이요. 와, 누나들이. 이웃 대학생 누나는 아주 성실한 그냥 대학생 누나였을 그러니까 뿐이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요. 나머지 누나들은 범죄에 발을 걸친 누나들이었고 범죄의 도시의 누나들. 아무튼 그래서 해커 일도 하게 됐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네. 21살에 우와, 대단하다. 좀 더 큰 집을 사게 돼요. 대단하다. 근데 오소리로 일을 하다가 네. 꼬리가 잡혀서 죽을 뻔한 거예요. 아, 집에도 누가 들어왔나? 집에 죽이러 왔어. 그래가지고 암살. 거금을 들여서 낡은 건물을 사고 지하를 개조를 해서 지금의 아지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는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중에 신문을 보게 되는데 자기를 도와준 여대생을 살해를 하고 실형을 살다가 숨졌다는 기사를 보게 돼요. 아니, 왜? 그 여대생 누나 불쌍하다. 그러니까 무슨 죄야. 그 충격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는 신중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아빠가 쓰레기인 거죠. 근데 그래도 자기를- 약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과의 관계를 벽을 치는 습관이 여기서 생겼다는 거죠. 너무 불쌍하다. 자기를 쓰레기라고 나쁜 쓰레기. 혼자 살다 혼자 죽자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근데 권태원을 만나게 되고 그는 인생에 다시 없는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흔들렸다고 해요. 미안해, 2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다. 2번이 아니고 한 번 더 아마 있다. 첫사랑인 것 같고 그래서 미련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상태였어.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해. 이렇게 나는 아무와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어. 달려간다. 어쨌든 호텔에 수가 이제 혼자 남게 되는데 전재혁이라는 남자가 네. 나타나서 취향을 몰라서 종류별로 시켰다면서 한식, 중식, 양식을 다 차려놓고 먹고 가라 그래요. 전재혁은 누구예요? 공의 부하예요? 그걸 몰라요. 아, 누군지 모르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부하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어쨌든 관계자. 그래서 둘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재혁 말 공이 가끔 전화하고 그래도 한해 사람이 아니라면서 공이 그래도 웃음이 없긴 하지만 웃음이 없었나? 계속 웃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수가 계속 다른 웃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구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공에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공을 무서워해서 어려워했다는 얘기를 해요.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건 연인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잠자리 상대? 근데 수는 공이 좀 되게 안 젠틀했는데.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성냥은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사유파는 보스 잠자리 상대도 케어를 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전재욱이 하는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수가 님은 주 업무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혹시 잠자리 상대 경험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재욱이 나는 전재욱이다. 이게 뭔 소리야? I am 그루트냐? 뭔 소리야? 라고 그냥 웃어요. 네. 수는 좀 이상하니까 비밀이야 라는 말이잖아요. 더 말붙이기가 이제 껄끄러워서 대충 먹고 집으로 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근무날 출근을 했고 네. 첫날에 비해서는 좀 편해졌대요. 말이 없어졌나 보다. 새벽 2시쯤에 밥을 주고 밤에 일을 하니까 그 화장실은 사무실 안에 거 써도 된다 그래서 그거 썼고 의뢰인이 어제처럼은 진상을 안 부리고 수를 귀찮게 안 해서 편했대요. 네, 다행이네요. 수가 잠깐 의뢰인이 조폭인 걸 잊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조폭 어쨌든 짓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아, 정 떨어지겠네요. 네, 뭐 원래 뭐 떨어질 정도 없지만 더더욱 혐오. 매춘하는 여자 뭐 관련해가지고 괴롭히는 내용이 뭐 나와요? 직원 손목을 자르거든요. 손가락이구나. 손가락을 손가락을 자르는데 수가 그러던 말던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현상. 저거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들어해요. 근데 수는 그냥 그거 자르는 거 보면서 저 병신 새끼 이러고 있고. 아, 그러게. 그래서 수는 이제 어쨌든 티는 안 냈지만 기분이 더러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그 송큐 집에 가서 네. 윈디를 쓰다듬으면서 힐링을 합니다. 아, 윈디는 자주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동물 테라피, 애니멀 테라피. 그렇구나. 좋은 방법이죠. 송큐는 수가 왜 이렇게 기분을 풀려왔는지 네. 이유를 듣더니 자기가 소개시켜줘 놓고 의뢰인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요. 뭔가 뒤에 숨겨진 게 더 있을 내막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건가? 그런 그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며칠 지났고 수는 일을 하면서 시집 4권을 받았고 엄청 할 일이 없었어. 폰게임을 다운받아서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야식 시간이 됐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네. 그 윤태경이라는 부하랑 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한테 여기 일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해요. 아, 비밀 엄수 좀. 네. 그래서 수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막 이런 얘기를 에이, 하니까. 기본이죠. 비밀 서약은 기본이죠. 근데 이제 수는 그런 거는 옵션에 붙는 건데 이런 입장이고.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일단 처음 우리랑 얘기 안 했으면 다르구나. 우리는 무조건 그냥 사인하는데. 우리 연봉 안에서 모든 일이 추가되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수는 그러면 맞네. 알겠으니까 메뉴 선택권 달라고. 이게 네. 밥을 맨날 2인분을 시켜놓고 지가 먼저 숟가락을 넣어. 네. 이런 나쁜 시기. 이 비매너 시기. 그래서 수는 그지 같은 직장이라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복지가 너무 안 좋아. 네. 아무튼 먹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가 그 일로 이제 의뢰자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의뢰자는 적이 공이잖아요. 공이 귀신급으로 눈치가 빠른 게 아닌 이상 내가 위험해질 가능성은 적다. 뭐 얘기를 하지만 수는 알죠. 공이 네. 눈치가 빠르다는 걸. 네, 귀신급인 거 그쵸.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밥 먹고 얼마 뒤에 정의사라는 사람이 급한 네. 일이 있다면서 찾아와요.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네. 컨설팅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가이나린 리조트 뭔가 사업이 되게 많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딴 세상 이야기네. 그러고 나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까 그 의뢰자의 부하인 윤태경이 말을 겁니다. 윤태경은 첫날 수한테 개쪽 먹은 부하였죠. 그 눈치 보면서 칼 들이민 그 친구. 그 친구입니다. 윤태경은 비 온다는데 우산 가져왔냐고 하더니 싸움을 잘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약간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와, 싸움밖에 착한 모르는 애였어. 바보 이런 느낌. 그래서 눈치를 봤지. 퇴근한 수는 아까 밥 먹을 때 한 의뢰자와 윤태경의 대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수 추측에는 의뢰자가 사유파의 술집 한 곳을 건드린 다음에 다른 곳에 뒤집어 씌우는 걸로 추측을 해요. 정치질하네. 그리고 다음에 찾아온 정의사는 대형 건설의 이사였어요. 건설이 참 많이 나오죠. 건설사가 2번째 나왔네요. 대형 건설은 성구파가 사들인 회사였는데 보스 이름이 박성구인데 성구파네. 그 박성구가 보스로 있었어요. 대표로. 네. 대화 뉘앙스로는 의뢰인과 박성구는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아 보였어요. 1인자와 2인자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같은 내부 분열이 예상되네요. 수는 정보원이었던 서혜인을 정보상? 그 여자분이요. 정보 네네. 브로커. 정보 브로커? 서혜인을 불러서 정보를 캐내려고 합니다. 정보를 사야 되지 않나요, 주로? 사는 거지 뭐. 네. 건설 공사 중 다음 주 입찰 마감되는 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의뢰를 하고 대형 건설이 입찰을 참여하는 거라고 이번 걸 따내면 내년에 있을 가이나린 리조트 건 따내기가 쉽다고 아까 그 대화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서해인은 수가 엄청 구두쇠인데 네. 사비로 이런 걸 조사하니까 신기한 거죠. 굳이 궁금해할 게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딱히 비밀도 아닌데 왜 아이고, 관심사가 아닌 것 같은데. 서해인은 갑자기 수한테 이것저것 캐물으면서 누굴 좀 만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다들 역시 위험한 일, 브로커. 다들 위험한 일 하니까 쉽게 결혼도 못하지 않냐고. 음. 다들 뭐 보통 꿈이 돈 벌어서 애인이랑 외국에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인데 너도 이런 계획 좀 세워봐. 해외 도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개팅을 자꾸 주선하려고 하는데 그때 둘한테 동시에 문자가 와요. 큰뱀 둥지 5개에 새끼 부엉이가 침입, 당분간 불 꺼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뭐지? 뱀이 사유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5개나? 사유파 술집 5개.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켜서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새끼 부엉이는 그럼 뭐예요? 새끼 경찰? 부엉이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리고 의뢰인이 언급 안 된 걸로 봐서는 의뢰인 꿈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유도에서? 수의 의뢰인이 꿈인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눈치가 겁내 빨라야 된다고 얘기한 거구나. 그 후 센서리에서 일을 하는데 추가 문자가 왔고 네. 새끼 부엉이는 독 두꺼비가 풀었음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독 두꺼비가 네. 성구파 보스인 박성구가 두꺼비랑 똑 닮아서 생긴 별칭이었습니다. 아, 두꺼비는 박성구 씨고요. 네, 그분입니다. 네. 수는 이걸로 대강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의뢰자는 성구파 보스와 사유파 보스인 공을 이간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성구파 이름으로 사유파의 건설 사업도 방해하려는 것 같고 네. 사유파는 뒷색에서 발을 빼는 중이라서 이제 영업정지권 같은 거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건설 사업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가 없었죠. 맞아.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클럽은. 그때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공이 일행 한 명과 함께 센서리에 왔다는 거죠. 바로 쳐들어왔네요. 한판 붙는 건가 하고 의뢰인을 따라 내려갔는데 평소 보던 공이랑 분위기가 좀 달랐고 좀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사실 본체가 아니었을까? 남들이 보는 거. 남들이 그러니까 보기엔 이게 원래 디폴트 값이었지 않았을까? 공은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했죠. 차갑게? 아, 그렇죠. 냉정하게. 무슨 일로 왔냐는데 놀러 왔다고. 근데 태연하게 놀러 왔어? 공의 말에 의뢰자가 입술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와, 무서웠군요. 아, 무서웠죠. 쫄았군. 쫄았죠. 옛날에 한참 전에 쫄아 있었지. 그러면서 공이 수에게도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의뢰자가 아는 사이냐고. 그러게. 너 얘랑 알아? 아, 의뢰자 엄청 쫄보네. 공은 하룻밤 정도 제 밑에 있었다라고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밑에 있었군요. 물리적으로 밑에 물리적으로.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할 줄 몰랐으니까 할 네. 말을 잃고 멀뚱히 보고 있고 의뢰자가 놀다 갈 거면 방을 잡아드리겠다고 했고 롬 어떠십니까? 공은 수랑 놀고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네. 수는 안 되는데요. 공은 수에게 방에서 보자며 올라갑니다. 아, 내 보디가드인데? 수가 이제 의뢰자한테 네. 계약 조건에 접대는 없지 않았냐. 그러네. 의뢰자가 너야말로 공 밑에서 일한 적이 있다니까. 너 지금 엑스맨이야? 막 이러. 내 통수 치러 온 거냐고 화를 내요. 네. 어쨌든 이제 공이 있는 룸으로 갔어요. 네. 근데 공이 이제 여기 카메라랑 도청기 있다면서 네.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가요. 업무 시간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접대를 시켰잖아. 그치? 그런가? 이미 네. 팔렸어. 공은 의뢰자가 영업정지 먹인 걸 알고 있었어요. 역시 그리고 눈치. 알고 봤더니 그 정보를 캔 스파이가 윤태경이었어요. 그 처음에 네. 어리버리한 애. 뭐야? 더 그래서- 무서워. 더 무서워. 윤태경 진짜 못된 애다. 의뢰인이 아끼는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굉장히 놀라요. 그러니까 윤태경 사실은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는 거였어? 그게 숨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많이 정보를 엄청 알려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공은 윤태경이 수랑 친해지고 싶다 그랬다면서 내일 만나면 아는 척 좀 해주라고 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윤태경이 좀 포지션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아끼는 동생인데 이쪽에 정보를 주고 있는데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네. 뭐야 얘? 황당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요. 막 이런 거. 걔도 이상하고 공도 친하게 지내라니까 이상하고. 그러게. 그래서 이제 막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수가 그 얘기를 이제 반말을 했거든요. 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이 수한테 최소한 공손한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이제 뭐 들어줄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수는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반말을 해요. 공이 자고 가라 그러는데 계속 싫다고 반항을 하다가 네. 강제로 침대까지 가게 됐고. 오늘은 젠틀이 없네. 아니에요, 젠틀하다고요. 아, 이 정도도 젠틀. 수가 너무 끝까지 봐야 돼. 나댔나요? 네. 수는 왜 이런 거냐고 물으니까 공이 왜겠냐 그러면서 딱히 대답을 안 해줘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공이 좋아하고 있잖아. 저는 모른다고요. 직진이라고 직진. 수 빼고 다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수만 모르지. 아니라고 지금 네. 부정하고 있죠.
사유파는 네. 15년 전부터 조직을 세탁 중이었대요. 오래됐네요. 네. 공이 근데, 아직 어리지 않았어요? 전 그쵸. 보스부터 시작된 거? 근데 이게 공 아버지 결혼 때문이었는데 아, 공의 어머니도 야쿠자 집안 출신이에요. 일본인입니까? 제일 봐요. 교포인 것 같아요. 아. 이름은 최여은이었고 어머니 집안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사업을 양지로 받고 있었는데 하필 딸이 사랑에 빠진 게 한국 조폭의 차기 보스니까 아, 마음에 안 너만은 드는 거죠. 양지에서. 그래서 이제 아빠는 뭐 들어줘야지, 어떡해? 공의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아니요 할아버지 아, 네. 아들이 이제 야쿠자 딸에 빠져서 사업을 말아먹을 것 같다며 아. 조직을 안 물려주려는 거예요. 아,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 둘 양쪽에서 다 마음에 다 안 마음에 안 들어요. 공의 부모님은 양가의 반대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대단하다. 근데 같이 안 사니까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각기 떨어져 살게 됐대요. 그래서 공은 이제 프랑스 외할머니 집에서 하고 둘째는 프랑스라는데 어딘지는 안 나와있고 같은 프랑스인데 따로 살아. 네, 다른 집인가 봐요. 그리고 막내는 한국에서 자랐대요. 막내가 공이에요? 아니요? 첫째. 아, 프랑스 외할머니 네. 집. 그리고 여기 막내는 엠브레이스의 남자의 친구예요. 메인공의 친구요. 아, 예. 어쨌든 근처에 있네요. 네. 지인이네요. 그래서 결국에 공이 14살 때쯤에 아버지가 이제 삼형제를 불러들여서 네. 한국에서 다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공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계획을 공한테 알리고 아버지 계획이 사유파를 물려받고 아내를 위해 어둠의 세계에서 손을 턴 거였거든요. 다행히 와이프분의 아버지와 생각이 같네요. 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이. 네. 그래서 공은 그쯤부터 조직을 도우면서 이제 일을 했고 네. 올해 초에는 이제 공이 사유파를 물려받아서 그 전부터 계속 세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직 세탁이 거의 끝물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 되어간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또 공과 수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수는 프랑스? 기억을 못해요. 공이 출장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유도 없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를 했대요. 얼굴 보고 빠진 거. 얼빠. 이유가 없긴 뭐가 역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얼굴이 약간 천재여야 된다. 아, 정말 어려운데. 수는 그때 이제 공을 보고 미친놈이라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한 거예요. 곱게 쳐야 되는데 잘생긴 미친놈이다. 공은 이제 그때 그러고는 이제 무시를 하니까 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네. 그냥 이제 흘려보냈대요. 그랬는데 이제 운이 좋게 네. 그 엠브레이스 때 사건으로 네, 다시 재회를 했군요. 네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였고 와, 그걸 기억한다고? 얘 비행기에서 만났던 걔다. 막 이런.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네. 똑똑한 사람 무서워. 그래서 이제 엠브레이스에서 권태원이 수가 연락이 안 돼서 자기는 자기 애인 챙겨야 되니까 공한테 수를 부탁한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은 이제 부탁하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수인 거예요. 그래서 게이득? 이러면서 게이득이 개의 이득이라. 게이 띄고 득인 아니요. 게이를 득했다. 게이 득. 게이 득. 전날 일 때문에 수는 결국 센서리에 출근을 하자마자 네. 의뢰자랑 면담을 했어야 했어. 너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너 쟤랑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맞아. 나도 짜증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관계나 친분, 정보 빼돌린 거 없는지 물어보고 당연히 의심할 것 같아. 쟤밖에 아는 구멍이 사람, 없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쟤밖에 구멍이 없는 거지. 그쵸. 의뢰인은 위약금을 2배로 올리자고 하고 수는 그러자고 해요. 아, 위약금이 있었군요. 의뢰 실패? 그죠. 의뢰 실패나 뭐 배신이나. 의뢰 실패는 의뢰자의 죽음인데 갚을 이유가 있을까? 그럼? 다 죽여. 그리고 화해인에게 의뢰한 정보가 도착했는데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입찰이 마감되는 가이나림 관광호텔 신축건이 의뢰자가 준비하는 메인이었어요. 큰 건이군요. 성구파가 준비하는 사업을 의뢰자가 대형 건설을 이용해서 방해를 하면 그 뜻대로 공의 분노가 성구파의 보스인 박성구에게 향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이의제인데 말 그대로. 그리고 밥 시간이 됐는데 윤태경이 다짜고짜 친한 척을 친하게 지내주라고 부탁을. 그렇군요. 너무 껄끄러웠겠다. 나도 무뜬금이라서 너무 놀랐어. 이렇게 뜬금없이? 읽는 사람도 깜짝 놀라죠. 의뢰인은 갑자기 둘이 친한 것처럼 보이니까
보니까 황당해가지고 너네 네. 뭐냐고 맞아. 물었고 나 시킴? 막 이런. 윤태경은 뻔뻔하게 형이 나 싸움 가르쳐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의뢰인은 그래서 15분이던 쉬는 시간에 30분으로 늘려줬습니다. 싸움 가르쳐주라는 거였지만 수는 그 시간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궁금함을 채웁니다. 의뢰인이 왜 이렇게 이뻐하냐고 물어보니까 공이 일부러 의뢰인을 위험에 빠뜨렸고 자기가 의뢰인 목숨을 구했다 얘기를 해줘요. 의뢰인 불쌍해. 이미 덫이야. 진짜 노란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방에서. 수는 공한테 가서 배우지 왜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공이랑 자기가 타고난 근력이랑 움직임 자체가 달라가지고 안 된다고. 너무 넘사벽한테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잖아. 천재한테 뭘 못 배우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걸 어떻게 따라하니?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범 상대 한번 했다가 3일 동안 못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는 애초에 타인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왜 자꾸 공에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궁금해지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얘 빼고 다 알고 있겠죠. 그치.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수는 공의 향수 이름까지 궁금한 상태예요. 저 좋은 지금 냄새 많이 뭘까? 빠졌구나. 네, 그러면서 백화점인가 같은 샵에 가서 돌아다니면 이 냄새인데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향 없나요?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맞죠? 향이 없겠지? 그리고 이제 서예인이 수 커리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을 받아줬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 네, 그래서 좋은 이게 일거리가 해외에서 2달 넘게 있어야 되는 일이긴 한데 하지만 페이가 세다. 네, 페이도 세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네가 예전에 배우고 싶어하는 해커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고 참 좋다. 경력에 좋은 일이 들어왔네요. 네. 근데 수는 해외에 그렇게 오래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서예인이 혹시 너 연애하니? 이러면서 그거 아니면 왜 안 해? 눈치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큰데 맞아. 이렇게 좋은 일인데 네가 지금까지 더 앞으로 더 일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을 건데 일을 가려서 하는 타입이었니? 네가 그냥 수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네. 네, 그러니까 서예인이 놀라면서 누구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의 막내 동생인 최성건 아까 그 막내 있잖아요. 한국에서 자랐던. 네, 걔를 마주쳐요. 근데 수는 최성건이 누군지는 알지만 모르는 척했고 서예인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막 서예인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했고 그러다가 공과 처음 만난 사건 언급이 나와요. 모두가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 둘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연루된 건 알고 누가 불러서 형이 간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정도? 형이 챙겨줬다고 하던데 막 이런 얘기 이런 느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네. 서예인이 공이랑 아는 사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최성건은 형이랑 아는 사이라니까 이것저것 물어봐요. 수는 형에 대해서? 자기 형인데? 수는 계속 아니라 그러면서 철벽을 쳤고 수는 자꾸 이게 자기가 공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짜증이 나서 욕설을 뱉고 가버려요. 이런 입덕부정. 좀 돌발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감정적이야. 그 후에 며칠이 흘렀는데 일하던 중에 의뢰자한테 손님이었고 JP 컨설팅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가이나린 관광 호텔권을 도와준 사람인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간다니까 자기도 이제 경호를 해야 돼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다린 사람이 전재혁인 거예요. 아까 호텔방에서 나는 전재혁이야 이랬던 네. 아무 말 했던 그 사람. 어쨌든 그래서 수는 그 전재혁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아무런 정보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대단한 사람이네. 전재혁은 문제가 생겨서 찾아왔다면서 확실하게 공사를 따낼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지. 큰 사업일수록. 그러면서 수한테 아는 척하면서 말을 걸어요. 왜 이래?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수가 또 곤란해져요. 네. 의뢰자는 또 의심을 하겠죠.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막 이런. 뭔데 쟤도 알고 쟤도 알아. 발이 왜 이렇게 넓은 것이요? 어쨌든 발주처를 빼돌린 스파이가 최종 입찰 금액을 빼돌려서 어머? 그 금액만 알면 무조건 이긴다. 상대방의 패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경매에서. 네. 적당히 잘 불러봐라 이거지.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는 공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하는 거라는 말을 흘립니다. 뭐지? 그래서 수는 어디까지가 사실인 거지? 네, 이 사람이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의뢰인은 당연히 수를 또 의심하고 전체적으로 아는 사이라니까. 바보니? 막 이런.
계약 조항에 수의 왼손을 담보로 추가해요. 갑자기요? 너 나 배신하면 왼손 걸어. 아, 약간 비용이 초딩 같아.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그럴수록. 쇼딩이지, 쇼딩. 그래서 이제 또 마침 퇴근 시간이 됐고 수는 퇴근하면서 윤태경을 불렀어요. 그래서 전재혁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윤태경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수는 전재혁이 공을 뒤통수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공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이제 새벽 6시 넘었잖아요. 이미 엑스맨이 되었네요. 정보를 흘리고 있네요. 근데 공은 이제 자다가 받아서 네. 꿈인가? 막 이러면서 헷갈려하고 수는 집에 가도 되냐고 공 집으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 통화가 조금 귀여웠거든요. 제가 네. 볼 때 약간 티키타카가 있는데 귀여웠어요. 이거를 방송이니까 말을 못하고 보시면 그렇군요. 알게 됩니다. 네. 봐주시면 어차피 좋겠네요.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는 공집으로 부분이군요. 네. 어쨌든 수가 공집으로 갔고 공은 네. 씻고 다시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공이 출근이 늦다고 하니까 수가 씻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네. 공이 혹시 오늘 내 생일이야? 아, 라고 이게 무슨 이벤트지? 막 이런. 대답을 해요. 네. 수가 생일 언제냐고 대묻고 공이 오늘은 뭔 소리야? 아니야 이러고 하니까 수가 미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씻어 가요. 나왔는데도 공이 계속 침대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씻고 나온 수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공이 수를 뒤에서 껴안고는 8시에 깨우라고 그때 네.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너무 수도 졸렸어. 수도 핑크해지. 피곤해서 여기 되게 다정했어. 네. 수도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전화가 와서 깨니까 오후 2시인 거야. 너무 푹 잤어. 수는 공한테 의뢰인과의 일을 말할 수 없으니 전재혁이랑 친하냐고 물었고 네. 공이 많이 친하다 하니까 그럼 가이나림권도 중요하냐고 물어봐요. 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몸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봄장난. 약간 자꾸 막 이렇게 치근덕대고 막 아, 툭툭 치는 거죠. 수는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알지 않냐고 진지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공이 나 걱정하냐고 아, 좋아한다, 이거. 좋아해 뭐라고 눈에 하트. 수는 그러면 어쩔 건데 라고 했어요. 그럼 좋지, 뭘. 그럼 그냥 좋은 거지 뭐. 공은 또 뜬금없이 생일 바꾸려면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오늘 태어난 걸로. 오늘 태어난 걸로. 그러다 자연스럽게 덮밥을 먹은 후 공은 수에게 의뢰인 지키는 일 그것만 하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그건 그렇지. 수는 공한테 옷을 빌려달라고 해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네. 공이 밥 먹고 커피 먹자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하고 수가 칭칭거리면서 누가 같이 간다고 했냐 막 이러면서 하니까 공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수는 또 못 이긴 척 따라가죠. 공이 되게 어른스럽네요. 수는 애 같고. 귀여워요. 둘이 이러고 있는 게 귀엽더라고. 그리고 의뢰자인 현우연이 보스인 박성구를 배신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사이가 좋았는데 6년 전에 사유파 구역에 딱 한 발만 이렇게 걸친 거야. 걸쳤다가 열어 죽어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몇몇은 불구가 되고 그때 보스인 박성구는 뒤에 기절해 있었고 아이고, 저런. 의뢰인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유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이제 부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지만 보스랑 이제 몇몇은 수치스럽게 여긴 거죠. 그 이후로 보스는 심심할 때마다 의뢰인의 뺨을 치고 손찌검과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성구 씨가 박성훈 씨가 참 못했지. 인격이 안 좋네요. 아, 인격이 안 됐죠. 덕이 없어. 그러네요. 결국 의뢰인은 조직에서 아싸가 되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쿠데타를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왜 하필 사유파를, 치욕을 갚기 위해서 사유파를 끌어들인 건가? 둘이 싸워서 둘 다 깨지면 나는 좋으니까 아, 그런 것 성구파만 같아. 깨져도 좋고, 둘 다 깨지면 더 좋고. 우리 박성국 씨를 묻어주면 감사하고 같이 깨져도 아주 감사하고 이런 조금이라도 느낌인 거죠. 손상이 가면 난 너무 좋고. 공은 머리가 좋았는데 실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는 다 둘째 동생을 시켰어요. 행동대장. 그래서 의뢰자는 공을 은연중에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 계획은 앞에 수가 추리한 것처럼 박성구와 공을 이간질해 둘이 싸움을 벌이게 만드는 것이었죠. 네. 공은 마지막으로 술을 내려주기 전에 출근할 때 데려다 주는데 아, 네. 아니, 상대편 사람이. 너무 회사까지 당당해. 데려다도 안 들키나? 차만 봐도 딱 알아볼 들켰을 것 같은데. 같거든.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클럽 주변이요 번화가일 거고 차가 많으니까. 예, 그냥 외제차 한 대 지나간다고
그게 저희 공과다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냥 지나갈 수는 있으니까. 차를 여러 대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차 아니었어? 까만 세단인 걸로. 그래서 이제 재혁이는 내 편이고 네. 태경이도 안전할 거니까 자기는 가이나린 거는 안 노린다고 수를 안심을 시켜요. 다행이네요. 그러고는 이제 수가 출근을 했는데 네. 의뢰인이 출장 중이라는 거예요. 미리 말을 하라고. 와서 하지 말고. 똥개 훈련시켜? 그래서 강의실 왔는데 강의 취소됐다 그러면 얼마나 빡치는지 알아? 그럼. 그러면서 미리미리 퇴근하라고. 이것들이. 근데 웃긴 게 금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라고 한 거예요. 불금에 무슨 짓이야. 클럽이니까. 아유, 예. 그렇죠. 클럽에서 한창이네. 응. 그래서 수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차 키를 그 어제 공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공이 태워다줘서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공 집에 다시 가요. 네. 택시 타고 갔는데 거기 이제 공의 막내가 있었어요. 동생. 네, 최성건이 있었고 수가 공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키를. 한 번 그래도 초면은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최성건 입장에서 자기 형 침실에 수가 막 들어가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 침실에는 공 말고 집 정리하는 분밖에 못 들어간다면서. 나도 못 들어간다고 이러는 건가? 네. 아, 둘이 무슨 사이야? 이러면서. 보면 모르니? 뭐야. 그러면서 야, 너 관리 잘해. 막 우리 집 사람들 집착 겁나 심하고 혹시 다른 사람 만나면 파트너라도 있으면 걔네 다 토막당한다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수는 얘가 또 이제 눈치가 없어서 이런 거는 공이 자기를 집착한다니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이러고 우리 쿨한 관계야. 이러고. 웃으면서 집에 가요. 아, 바보. 어쨌든 수는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윈디를 보러 갑니다. 근데 송큐가 술 사라 그러더니 왜? 강아지를 안게 해줬으니. 내 강아지. 아, 얘네가 그러니까 친구는 딱히 아니고 뭔가 친구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조그만 거를 계속 사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계속 주고받거든요. 신뢰하는 사람. 그나마 가까운 사람? 제가 볼 땐 친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 같아.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일상적이진 않죠. 일을 같이 하는데 좋은 파트너? 그냥 일반 파트너보다는 살짝 조금 더 친근한. 술값으로 6년 전 성구파가 박살날 뻔한 이야기를 해줘요, 수한테.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수는 왠지 공이 자신을 안 해칠 것 같고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큐한테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큐의 농간으로 서예인이랑 도은규가 합류를 하게 돼요. 술자리에. 근데 술자리에. 서예인이 애인과 헤어졌다고 울먹이면서 뭐지? 강한 여자로 징징거려서. 살아주세요. 서예인이 그런데 이제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는 만취 나름 우정이 있네요. 나름 있어. 네. 수가 만취한 상태로 공한테 와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러고는 해설 안 될 주사를 부립니다. 권태원과의 일을 취해서 다 말하거든요. 안 돼! 그런데 입이 열려버렸지. 안 돼! 자긴 기억을 못해. 아, 상처만 가득했다. 네, 그러고는 숙취가 남은 채로 네. 고통받으면서 네. 이제 센서리로 마지막 출근을 아, 2주가 하는데요. 끝나가는군요. 네. 난 언제 끝나나 했지. 2주가 이렇게 길었나? 2주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 딱 2주까지는 안 가고. 아, 그래요? 마지막 출근이라 그래서. 그냥 중간에 끊겨요. 이후는 출근할 일이 없어져요. 응. 뭐지 안타까워. 해피엔딩입니다. 네.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왠지 의뢰자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의뢰가 안 죽죠? 안 죽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차라리 차이가 죽는 게 나았을 아, 수도 진짜? 있어. 죽는 그냥 거- 깔끔하게 죽는 게 나았을 아, 수도 있어. 불쌍하다. 그래, 엄청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밉진 않았는데. 공은 소설에서는 더 미워했다. 쓰레기로 나오나요? 그냥- 그냥 좀 찌질한 스타일로 나왔던 많이 찌질하죠. 네. 노교태가 생각나. 노규태는 귀여운 타입인 거고. 네. 노교태의 안 귀여운 버전. 응, 안 노규태가 귀여워. 누구죠? 동백이에 나와요. 동백꽃 필 무렵. 에 나오는 나오는 진상이 있어요. 부동산 부자. 부자인데 아 그래요? 술집에 와서 진상몰이 사람이 있어. 계속 여주한테 찌적거려요. 추근덕추근덕거리면서 아. 땅콩 서비스 달라고. 아 싫어. 유부남인데 정말 그런데- 극강 찌질하고 여주가 계속 철벽. 다른 사람들한테 땅콩 서비스 주지만 그 사람한테는 땅콩 서비스를 안 주거든요. 노규태 땅콩노 땅콩노 땅콩 노규태 노는 노의 노라고. 너 땅콩의 노규태라고. 아무튼 왜지? 그렇죠. 갑자기 노규태에 대해서 얘기했다. 노규태 별로 안 귀여운 버전.
노비타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게 있으니까. 아, 그리고 중간에 전재혁이 공한테 섭섭한 거 있다고 했잖아요. 네. 판에 나와요. 네. 아, 왜 때문인지 나오고. 네. 스포는 어차피 포스타입 가면 있으니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방송 안내글에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네. 읽어주십시오. 이거 얼마 안 길어요. 이런 금방 봐요. 작품이 공짜라는 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동인의 매력이죠. 작가님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냥. 네, 그냥 내가 쓴 걸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쓰고 싶은 거 자기가 쓰고 남도 재밌게 읽으면 즐겁겠다 약간 이런 느낌? 뭐 어쨌든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아 이게 뭔가 사건이 많았던 와중에 나중에 다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다 풀립니다. 등장인물이 꽤 많아서 이게 글로 볼 때가 네. 대로 재밌는데 네. 좀 표현하기가 너무 근데 캐릭터들이 다 캐릭터성을 갖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방송 대본 쓸 때도 네. 걱정을 한 게 분명히 이게 읽으면 더 재밌는데 이것만 듣고 안 보실까봐? 좀 표현이 덜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화라던가 네. 이런 뉘앙스 이렇게 흐름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이게 많거든요. 그리고 작가님이 포스타입에 그냥 한 편으로 쭉 올려놨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끊김이 없어. 아, 이렇게 되게 보다가 편하겠다. 편하게 보시면 되니까. 되게 한번 괜찮다. 금방 보셔도 될 것 봐요? 같아요. 금방 봐요. 내용이 뭐 엄청 복잡한 건 아니라서. 근데 등장인물들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범죄자입니다. 그렇구나. 다 범죄자라는 게 문제지만 어. 그들끼리는 그렇지. 행복하다. 그렇지. 그래, 사람 그렇게 막 함부로 보내면 안 되지. 어쨌든 줄거리를 이렇게 간략한 거겠지? 간략하게 나름 풀었는데 과연 간략한 것인가. 저는 되게 자세한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내용이 자세히 있다는 거죠? 네. 또- 생략한 게 더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제 느낌이긴 한데 이제 책 초반에 공이 수 집에 찾아왔을 때부터 색텐이 쩔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다리님 기준 아주 굉장히 좋았다. 그 점프수트 입은 수 이제 키스하면서 막 손 집어넣고 네. 아, 점프스트 사고 싶다. 점프스트 의식의 저도 흐름. 너무 편할 것 편할 같아. 것 같아. 아, 화장실 갈 갈 때 좀 때. 불편하겠지. 개다리님 점프스트 있잖아요. 저 자주 입죠. 네. 아, 너무 좋은데. 화장실 갈 때 조금 불편하지. 그것만 빼면. 화장실 갈 때 편하겠지. 갑자기 올 루드가 되는 그 기분. 그런가? 다 벗어야 되니까. 밑에가 치마처럼 열리면 좋겠다. 기저귀처럼? 아니. 애기 그냥 기저귀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만 까서 엉덩이만 하는 거. 이렇게 딱 여는 거. 치마처럼이라고 생각했는데 애기 기저귀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데. 그리고 공이 은근히 수점을 계속 건드리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좀 은근히- 점이요? 네, 점이 안 많다고 그랬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성급파이들 되게 B급 영화에 나오는 겁먹던 찌질이 조폭처럼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제가 다 표현을 못했어요. 네. 읽어봐야 막 대본이라던가 그 묘사가 말투 같은 거? 네, 그 모든 것이 다 찌질하거든요. 행동거지. 아무튼 그렇지만 수가 계약상 의리지만 갑질을 하는 게 참 좋아. 아, 막 이렇게 골리는구나. 나름 갑질을 하죠. 저도 그럴 것 같죠. 그냥 어차피 갑을 간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했으니까 그 순간부터 그냥 마음속에 내가 갑이야라고 그게 그러고 느껴져서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수가 막 벌레같이 보면서 왜 이러고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음. 그 변실장이었나? 걔가 내 눈에 사장님 피 한 방울이라도 보였다간 그 잘난 얼굴에 헤쳐줄게 막 이런 네 눈을 감겨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네가 안 보는 게 더 낫지. 그럼. 이런 손발 사라지는 대사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다던가 아, 손발 사라지는데. 맞죠. 그리고 전작이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좀 처음에는 싶긴 한데 설명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 봐도 무리는 없어요. 네. 하지만 결국 궁금하니까 전작도 사시겠지? 그런가? 전작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윤태경이란 캐릭터가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 캐릭터예요. 많이 편집돼서 안 나왔지만. 네, 얘가 거기서 묘사가 곰 같은 덩치라고 또 나오고 근데 공이 시켜서 매일 일기를 써요. 세상에서 중에서 제일 제일 강하고 멋진 형. 맨날 이렇게 공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바뀌는데 항상 찬양, 찬양이야. 찬양에 대한
그렇군요. 그래서 수랑 저기 윤태경이랑 있다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는 난감해하면서 아씨 이것도 일기 쓰겠네 이러면서 하는 거 웃기고 열혈소년 같아서 귀여웠고 귀여운 동생이다. 하나같이 공을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수만 그걸 이해를 계속 못해요. 그렇겠죠. 그렇겠지. 수한테는 무섭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잘생겼으니까. 그지. 그리고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무서운 것마저 잘생겨 보이겠지? 사랑의 눈으로 하나도 안 무섭겠지. 그러고 보편만으로는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읽었으니까 네.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오늘 했던 내용까지는 본편에 있는 내용에서 스포만 뺀 부분? 네. 네. 그리고 그 책에는 이제 파트 2랑 3가 있는데 그렇게 분량이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파트 1에서 둘이 좋아하는 게 맞긴 한데 파트 뭐야, 1은 그냥 딱 그 볼 수 사건이 있으니까. 끝나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렇구나. 너무 궁금하겠다. 그쵸. 크게 뭐가 없고 그러니까 뭐 뒤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지금 안 나와요.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약간 시식한 느낌이야. 배는 고픈데. 맛은 알고 있는데 몇 번 진정한 맛은 맛은 모르는 보았으나. 그래서 외전 보면 진짜 네. 완전 핵 다전공이거든요. 이게 외전 갈수록 외전에서 다정하고 꽉 닫힌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끝나나요? 그런 네네네. 겁니다. 공이 젊은 회장님이고 네. 이제 손턴이라니까 아까 걔 생각나네. 손튼 양지로 나온. 네. 어쨌든 그런 조폭공 보스인데 수트 입은 장신의 날카로운 미남자로 계속 그려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수트를 진짜 좋아해서 그렇죠. 네. 수트는 사랑이지. 그쵸. 남자는 수트지. 그럼 슬림핏으로. 여자도 수트입니다. 맞아. 존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았습니다. 네. 예. 덮밥 맞지? 덮밥이 얼마나 나오나요? 덮밥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네. 파트 1, 파트 2, 파트 3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파트 1은 그냥 좀 사건이 많아서 사건 네? 위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건설사들. 사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푸느냐고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짧은데 외전은 더 길겠지. 길고 예. 그렇구나. 이게 수가 몸에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네. 있거든요. 그거를 버튼처럼 누르면서 아, 덮밥을 먹는데 네. 이게 또 이상하게 야하더라고. 그리고 희한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전작 그 막판 외전에서도 둘이 네. 처음 덮밥 먹을 때 네. 공이 그 점을 하나하나 되게 새기면서 덮밥을 먹어요. 점이 진짜 좋았나 보다. 그런가 봐. 네. 코에 점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거 그것도 시작으로 엄청 해서 좋아했나 보다. 아 여기도 점이 있네 여기도 점이 있네 그래서 어제 약간 그걸 자기 뇌리에 새기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서 덮밥을 먹는데 좋았군요. 이 얘기를 하면 엠브레이스 사고 싶으실 거예요. 곱창에도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그걸 덮밥을 먹고 확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 텐션이 본편 요 작품에 이어져서 좋았고 점이 회음부랑 꼬리뼈에도 있는데 점박이에요? 점이 왜 그런가 이렇게 봐. 많아? 점이 많은 수라고 아까 했잖아요. 아,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점박이야. 공이 그런 점 하나하나까지 집착하고 사랑하는 게 좋았어요. 다 빼버리고 싶겠다. 약 올리고 싶다. 하지만 나중엔 좋았겠지. 아, 그런가? 이 작품은 키스도 야하고요. 집착하고요. 이게 그거 옛날에는 다마공이 좀 있었는데 다마공이 뭐예요? 해바라기요. 구슬. 아, 네네. 네, 그거 아, 그게 다마라고. 원래는 많았었어요? 없진 않았던 것 같고. 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아. 근데 오랜만에 또 봐서 좋았고 어쨌든 그거를 둘이 만났을 때 이미 박아놓은 상태인데 네. 빼나요? 안 빼요. 아, 좋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덮밥 먹을 때 참 좋게 나와요. 그렇군요. 아프지 않을까? 난 좀 궁금해. 모르겠어. 우린 모르는 감각이었어. 감각이 아예 없으니까. 담화 이야기에 진심이 된 진행자들. 근데 생각해봐요. 손가락에 상처. 손가락에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어도 잘못해서 이렇게 꽉 누르면 아픈데 그니까. 안 아프나? 그거 모르겠어요. 뭐 공만 알겠지. 특수형 고무랑 비슷하지 않을까? 쇠구슬 아니에요? 미안해요.
모르겠어. 왠지 쇠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버렸네. 그렇게 큰 건 박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실리콘 같은 건가? 되게 쬐끄만한 건가? 한 요 정도 아니에요? 모르죠. 모르지. 본 적도 없고. 사진으로 봤는데 요만. 사진, 아, 그런 건 어떻게 본 거야? 되게 작은 거구나. 헉,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살 밑에서 돌아다니면 어떡해?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한 요 정도? 큐빅 정도? 그러고 제가 이제 고래 빼고는 이 작가님 전작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 플라워가 마지막 작이고 근데 다음 작품이 엄청 기다려지겠네요. 지금 예약 중입니다. 아, 예약받고 있어요? 네, 인절 및 팬티 요정. 제목들이 다 웃겨. 그래서 시인이 이게 갈수록 일취월장한 게 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군요. 오늘은 월 플라워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 추천작이 없습니다. 오늘은 추천작이 없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요. 오늘은 안주님의 월플라워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